네. 지금 대한체육회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해서 그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예.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이기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흥과 관계자 8명에 대한 횡령 배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은 이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기흥이가 임명한 무슨 대한체육회 산하 무슨 위원회에서 삼선 도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엉뚱한 황당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이 체육계 카르텔이 아주 뿌리 깊습니다. 삼선 도전이 가능하다는 그 체육회의 이 결정을 받아놓고 나서 이 기흥이는 결정을 유보하겠다, 조만간 거취를 밝히겠다, 뭐 해외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러고들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소연 선수 아시죠? 한국 여자 축구의 정말 월드 클래스급 슈퍼스타입니다. 지소연 선수가 지소연이니까 이런 폭로를 할 수 있겠죠. 후한을 걱정하지 않고. 지난 8월에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따로 탈의실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이 평상복 입고 왔다가 이제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줄 서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시간도 늦고 막 오래 기다리니까 8월이면 염천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가림막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천막 같은 데서 그냥 옷을 갈아입고 여성 선수들이 그렇게 방치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지소연 선수가 이걸 폭로하면서 이게 정말 선진국 같아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여자 축구가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정말 울분 섞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내면 당연히 체육계 또 축구계로부터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 공격을 받고 버텨내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눈치 보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강요된 침묵. 그런데 지난번에 왜 손흥민 같은 월드스타니까 상암 축구 경기장 이게 잔디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A매치 경기를 상암에서 안 하고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옮겼잖아요. 손흥민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소연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런 월드스타가 나서서 입 열 때까지 우리는 지금의 이 체육 커넥션 카르텔에 의한 이 난맥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기흥이 같은 자가 지가 임명한 무슨 위원회에서 삼선 도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고서 전횡을 하도록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체육계 카르텔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도 여러 차례 논평을 했습니다만 진짜 실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좀 속속들이 파헤치기 위해서 장원재 박사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포츠야말로 자유와 공정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스포츠만큼은 30m 앞에서 뛰는 선수는 없잖아요. 뭐 가끔 코미디나 만화 영화 같은 데는 왼손 묶고서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주목하는 사람, 권투하는 선수가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실력이 있건 없건 출발선에 같이 나란히 서서 뛰는 거고 두 손 두 발 써서 격투기 하잖아요. 마지막 남은 공정의 영역이다. 이게 죽으면
우리 사회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 홍수환의 사전 오기에 다시 희망을 가졌고 IMF 금융위기 때 박세리, 박찬호의 이 두 월드스타의 그 선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공정의 영역 그리고 정말 꿈과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왔던 이 스포츠가 알고 보니까 시커먼 이 카르텔 조직에 의해서 막 또아리 튼 이 능구렁이들 같은 이 뱀소굴 같은 이런 상황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마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가 이 스포츠 카르텔 척결을 위한 문제 제기를 좀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은재 박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스포츠계의 이 카르텔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제가 몰랐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일단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연간 정부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이렇게 저렇게 치면은 한 1조 6천억, 뭐 1조 7천억 그 사이일 거고요. 예산이? 네. 아니 그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죠. 네. 그게 이 스포츠 쪽에 조 단위가 넘게 돈이 들어갑니까? 그럼요. 그런데 예. 돈은 나라가 대라. 그러니까 세금으로 나라가 되고 쓰는 건 우리가 쓰겠다. 근데 감사는 하지 마. 우리 마음대로 쓸 테니까. 지금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체육계에 많이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참네. 정말.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획득해야만 우수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 해서 이제 폐쇄적인 뭐랄까요? 폐쇄적 공동체, 생계 생태계가 완성이 된 거죠. 지금 이 이기영이라는 자는 이미 8년간을 임기가 4년이죠. 네, 그럼 8년간 체육회장을 해 먹었잖아요. 그렇죠. 해 먹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자가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상식 정상이면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엎드려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빨리 사라져야지. 근데 그 3년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네. 자기 돈이 아니라 체육회 공금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그리고 이기영 회장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사돈이 있는데 네. 이 사돈이 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선수 수당 340억 원을 사돈이 관리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뭐 알 수 없지만 네. 그리고 측근들 그러니까 뭐 지인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해 가지고 네. 규정상 안 된다고 말리는 직원들에게 이제 육두 문자를 날리고 뭐 욕 잘하기로 소문났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IOC 위원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대한체육회에다가 그 IOC 위원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IOC 뭐 지가 잘나서 됐나? 그냥 대한민국 몫이잖아요. 셀프 추천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장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서 IOC 위원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근데 아니 이런 체육회의 비리가 뭐 정말 숱하게 드러났는데 네. 왜 이거를 척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구조 자체가 네. 그 이제 이런 분들이 내세우는 게 규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은 바깥에서 손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이 선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채운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연줄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분들은 능력을 키우기보다 그 자리에 자기를 꽂아준. 그 체육계 자체가 자체 개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불가능해요. 저도 네. 제가 봐도 불가능해요.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벌써 자체 쇄신 혁신의 움직임이 있었겠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가 네.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의 힘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혁파하고 척결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체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체부-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문체부가 지금 유인철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 어쩌다 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하셨어야죠. 칼을 뽑아야죠. 아니 내가 이건 장원재 박사한테 화낼 일은 아닌데. 그건 이제 유인촌 아니 장관께 도대체 뭐 화를 하는 내시고. 거냐고. 이렇게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바득바득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이쯤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연임은 허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정위에서는 3선 출마하는 거 문제 없다. 완전히 뭐 문체부와 아니 이게 엇나가는 거 무슨 아닙니까? 저 드라마 찍는 거냐고. 수십 년 이 체육계 딱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체육계 카르텔하고 전쟁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이념 전쟁이라든가 기타 문화 전쟁보다는 강도가 낮아 보이니까 좀 방심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유인촌 장관은 문화인이시기 때문에 체육계의 실정이 이 정도인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실상을 알았으면 좀 더 과감하게 움직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자리 왜 있냐고 그러면. 대놓고 모욕당한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파리올림픽 끝나고 선수단이 네. 개선했지 않습니까? 문체부가 환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근데 대한체육회가 선수들 피곤하다고 거기 가지 마라. 심지어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와 감독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부가 준비했었던 공항의 환영 행사는 네. 자리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와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체육회라고 하는 게 그 이기영 카르텔이 뭐 정부도 눈에 없고 법도 눈에 없고 아무것도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짓들을 지금 해왔단 네. 말이에요. 그걸 왜 그냥 놔두냐고 도대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이런 일이 누적이 장관이 됐는데 지휘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는데 왜 그걸 어디다 쓰냐고. 글쎄 이것도 말입니다. 내가 장원재 박사한테 화낼 일이 아니네. 네. 제가 장관이 아니라서 이거는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의 이거 것은 참 아닙니다만. 답답하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사선 문제하고도 또 얽혀 있죠. 그러면 공정위가 사선 출마도 뭐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놔둘 건가요? 정몽규. 네. 그거 정몽이가 지난번에 네. 그 홍명보 또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거 그 사퇴해야 된다고 했더니 현대그룹이 1,500억을 체육계 축구계를 위해서 냈다 그러면서 버티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까 그 체육계에 조단위 세금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축구협회는 안 들어가요? 축구협회도 들어가죠. 그러면 연간 한 3,400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현대그룹이 회장으로 정몽준부터 해서 정몽규까지 지금 수십 년을 해외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500억 낸 거가 그렇게 큰 돈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하면서 1년 살림살이 돈을 거의 다 부담했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네. 신동아그룹의 최순용 회장, 네. 이런 분들도 지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때는 한국 축구가 수익이라는 걸 거의 낼 수가 없어서 예. 거의 100% 회장 출연금으로 대회도 개최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국가대표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네. 축구협회는 지금 장사를 잘하면 국제적으로 후원사가 많이 붙어서 회장 출연금 그렇게 많이 안 내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1,500억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그게 납득하기 이게 어렵습니다. 체육계가 워낙 이게 비리가 많고 수십 년 그 카르텔 그 또아리 틀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이 체육인들이. 옛날 홍콩의 구룡성체 같은 거죠. 글쎄. 그래서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동안 용기가 없었어.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손흥민이니까 잔디구장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바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 지소연. 아니 어떻게 여성 여자 축구 선수인데 그걸 가림막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서 유니폼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금년 8월에 문제가 됐는데 네. 학부형들이나 어린 선수들이 얘기했을 때는 전혀 파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더 못해요. 왜냐하면은 문제 제기를 끝까지 한다. 그러면 내년 대회부터는 이거 바로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상급 학교 진학이라든가 WK리그, 그러니까 여자 프로팀 입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불 건너간다고 보니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학부형도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문체부 감사 자료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저는 무급으로 정말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네. 뭐 월 600만 원도 받으시고 800만 원도 받으시고 그건 무급이 아니고 뭐야 그러면? 그게 무슨 뭐 회의 참석비, 자문료 뭐 등등 이런 걸로 받았는데 예. 뭐 한 3억 가까이 받은 분도 계시고 2억 9천 뭐 얼마.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눈먼 돈이라 그래요. 그런데 조 단위의 눈먼 돈을 가지고 체육계 카르텔의 그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대가리들이 전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집어넣는 게 임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들어와도 이거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파고 들어가기가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건데. 아니 그게 대통령실이 말이에요. 네. 대통령실도 예산 갖고 운영하잖아요. 아니 1,000원짜리 하나까지 다 감사를 받는다니까. 근데 체육계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고 도대체 체육계는. 그 왜 그런 체육계에 몸담아 가지고서 지금 아니 저는 네. 아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체육계를 어떻게 좀 바로잡아 보려고 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모순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여자 축구의 화장실 이거 예. 이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정말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하니까 이런 겁니다. 예. 근데 뭐 몇몇 분들한테는 그렇게 월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줬다면서요. 준 게 나왔어요. 지금들 저 서류에 그렇게 나오지. 예, 그리고 협회를 향해서 쓴소리 한 분들도 돈은 꼬박꼬박 잘 챙겨 가셨더만. 그래요? 근데 예. 지금 초등학교 축구는 예. 협회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을 한 명만 둡니다. 선심 없이 그냥 주심 혼자 운영하게 그게 무슨 해요. 말이야?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그럼 초등학교 축구는 그 그라운드가 좀 좁아요? 성인에 비해서는 좀 작은데, 조금 작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11인제보다 뭐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8인제로 하자. 그건 오케이. 근데 왜 선심을 안 두고 주심만 두느냐? 예산이 없다. 그럼 이런 거는 돈을 쓰고 심판한테 줄 수당이 이런 거는 부족하다고. 돈을 안 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진정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관심이 있어서 회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뭔가 이 추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다. 근데 체육계도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도체육회나 이런데 그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전부 광고해 갖고 스폰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예산도 아니니까 지것들 마음대로 쓸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이제까지는 감시가 없었으니까 네. 이게 누가 얼마를 어떻게 유용했는지 잘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심하면 터지는 무슨 왕따 논란, 폭행 논란 등등등 대표적인 게 2020년에 경주체육회 소속이던 그 3종 경기 선수 최숙현 선수 그때 22살인가 23살인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감독 그다음에 뭐 의료 지원팀 처음엔 의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료 지원자로 바뀌었죠. 의사도 아닌. 선배들한테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했고 이제 폭행이 문제가 되니까 슬리퍼나 운동화를 때리면서 손으로 안 때리는 거니까 이건 폭행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뭐 체중이 한 300g 정도 불었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빵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먹어봐. 그래서 20만 원어치 사다 놓고 그걸 다 먹였어? 먹고 토하고 다 먹기 전에는 못 잔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감독이라는 사람은 트라이애슬론 선수 로 뛴 적도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 의료인이라는 사람은 무슨 의사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사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끼리끼리 채용을 하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이유로 사후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큰 관심도 없어요.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은 지역 체육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생계 보장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첨예하게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때는 선수들이 집단 폭행을 해서 나중에 다 문제가 됐었죠 선배들이. 그리고 안세영 선수 건만 해도 배드민턴 무조건 복종이라는
그 안세영이 금메달 리스트니까 그나마 버틴 거야. 그러니까요. 예? 금메달리스트 아니었으면은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않고 이 문제는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심판 판정에 분개해가지고 태권도 관장인 아버지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일반화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인 것은 맞으나 그러나 스포츠계 내부는 아직도 빠르게 변화한 현대 사회의 도덕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 글쎄요, 축구나 야구처럼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종목은 합리적으로 어쨌든 모든 나름의 합리성을 네, 가지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아직도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체육 축구협회 보면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공공기관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듯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나마 야구나 축구 쪽은 좀 낫다고 치고. 조금 낫고. 네. 네. 그러니까 프로화가 된 뭐 농구, 배구 이런 거는 좀 더 나을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낙인이 찍힌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거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죠. 있죠. 네, 까만 있다고 종이는 보죠. 아니지만. 네. 아, 쟤는 뭐 감독한테 대든 애야. 쟤는 뭐 지그들끼리. 예, 쟤는 뭐 문제 제기를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은 평생 운동만 해온 선수들은 상급 학교 가고 실업팀에 가고 이러는 게 로망이고 그래야 생계 유지가 될 텐데 평생을 투자한 게 한꺼번에 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기영 회장께 이거 꼭 좀 묻고 싶은데 과거에 박태환 선수가 무슨 저 체육회가 주최한 그 행사, 네, 그 행사에 경기 동안에 과로를 내서 몸이 피곤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태환 선수한테 줘야 할 포상금 5천만 원을 그때 이기용 회장이 수영연맹 회장인가 뭐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박태환 선수한테 안 주고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돌리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실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러면 박태환 선수는 이런 괘씸죄를 적용해 가지고 줘야 될 돈 안 주고 이거 유소년으로 돌렸으면 자기가 이번에 문체부가 마련한 행사장을 보이콧한 거는 그거는 문체부에서 괘씸죄 적용해도 아무 소리 못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요 젊은 선수들이 그 분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이 양반이 그러면은 양반은 무슨 네. 양반이야? 이 사람이 네, 이자가 제가 진짜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게 뭐냐면은 아니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대명천지 21세기에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해병대 입소 교육 이런 거를 시키고 해병대 입소 교육에 불만을 지닌 단체나 선수는 올림픽에 데려가지 않겠다. 야, 근데 이번에 금메달 10몇 개 땄으니까 본인은 또 해병대 정신력 교육 때문에 금메달 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여기 무릎 수술해서 굽히지도 못하는 선수 2등석에 태워서 프랑스 보내고 협회 간부들은 비즈니스 타죠. 1등석 타고 이건 누구예요? 네. 배드민턴이에요 이게? 배드민턴 협회. 그럼 저 안세영 선수예요? 안세영 선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같은 비행기인데 그래 이제 비즈니스 타고 1승석 타고 가서 그거 참 좋겠다. 아니 이런 거는 무조건 선수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아니할 말로 안세영 선수 덕분에 몇 사람이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언젠가 여기 고성국 TV에 나와서 세계 랭킹 한참 뒤처지는 인도 선수가 안세영 선수보다 뭐 수십 배 소득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안세영 선수 잠재력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축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기복에 무슨 광고주 붙이잖아요. 이거는 구단의 권리예요. 그런데 선수의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구화. 축구화. 네. 그다음에 이 신가드라고 그래서 그 정강이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이거는 선수가 권리를 갖습니다. 무조건 선수가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걸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력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지. 그럼 안세영 선수도 옷은 그렇다 치고 아니 배드민턴은 발로 하는 거거든. 아니 라켓과 신발은 당연히 안세영 선수가 권리 행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억지로 신겨가지고서 물집이 막 나고 그랬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막아놓고 그다음에 절대 복종 선배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연봉 같은 것도 다 상한선 정해서 뭐 뚝뚝뚝 막아놓고. 저기 장원재 박사 네. 어렵게 나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더하면 제가 이게 네. 오늘 영상을 제대로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스포츠 얘기를 하자는 거는 심신이 건강해지자고 하는 건데 방송을 계속하면 심신이 이제 피폐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프로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운동을 어릴 때부터 해왔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 네, 제가 여기서 폭로를 하자면은 고성국 선배님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핸드볼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야, 그걸 왜 폭로라고 그래? 그럼 사실을 내가 비밀리에 뭐 잘못한 사실을 밝히자면 내가 네. 단어 선정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핸드볼 한 게 뭐 네. 잘못이야? 뭔 폭로야? 아니, 그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회를 임박해서 코치가 데려온 1년 묵은 선수, 2년 묵은 선수에 밀려서 대회 출전을 못했다는 거. 아니 저는 했는데 네. 내 동료 선수가 못했어요. 그거 보고 내가 때리쳤어요. 근데 주전으로 계속 뛰셨습니까? 예. 그래도 잘하셨네요, 운동. 저는 운동 좀 곧잘 했어요. 네. 근데 아니 1년 내내 정말 같이 땀 흘린 이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못 나오는 거야. 얼굴도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선수한테. 그때 그게 학력 나이 속이고 저 중학생 2, 3학년을 국민학교 6학년이라고 등록해 가지고서 그렇죠. 어떻게든 저기 뭐 종별 선수권에 도 대표로 나가면 학교에다가 또 돈 조금 나오고 뭐 코치 출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산점, 승진 가산점도 받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말 공정 페어플레이 예? 이런 걸로 그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될 스포츠 꿈나무들한테 어떻게 그런 편법부터 가르치냐고. 아니 그런 일이 정부 차원에서도 자행되지 않습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예. 우리는 주최국이니까 모든 종목 나가야 되고 그 출전권 문재인 있고 때? 예. 문재인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재미교포도 하나 데려오고 뭐 데려오고 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예. 대회를 앞두고 출전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북한 선수들을 데려다가 무슨 남북 단일팀 뭐 합작팀을 만든다고. 아니 그러면 1년 내내 땀 흘려서 무슨 휴학하고 직업도 잠깐 때려치고 왔던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또 남북 화합의 대의를 위해서 참으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남북 화합입니까? 점점 장원재 네. 얼굴이 문재인이처럼 보이고. 네. 할 말은 많습니다만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체육계 카르텔 정말 척결해야 됩니다. 체육계 카르텔 척결해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저쪽 장박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가끔씩 뭐 누가 금메달 땄다, 뭐 누가 이겼다 이런 소식만 듣고 와 우리 스포츠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저게 젊은 세대가 제일 공정이라는 가치를 두고 보는 거거든. 근데 저렇게 저게 오염돼 있고 그 수십 년간 묵은 그 능구렁이 같은 카르텔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예, 이 체육계를 제대로 혁파하는 거, 제대로 쇄신하는 거, 제대로 개혁하는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얘기하고 또 4+1 개혁을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이 스포츠 개혁까지 포함해서 5대 개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이거 달려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당장 능력 없으면 문체부 장관부터 바꿔 쳐서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젊은 층으로부터. 그렇죠. 예. 네. 젊은 층은 공정이라는 화두에 열광합니다. 규칙을 지킨 다음에 지면 깨끗이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는 게 대한민국 20대, 30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의료개혁, 국민연금개혁 아무리 잘 해도 설명하는 거 힘들고 복잡해요. 네. 그 20대, 30대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야구계 카르텔 이렇게 혁파했다. 축구계 카르텔 이렇게 혁파했다. 배구계가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우리가 이거 고쳤다. 안세영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보완했다. 열광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판 판정 문제를 이런 체계를 세워서 바로 잡았다. 젊은이들이 열광할 겁니다. 네. 오늘 장원재 박사하고 이 체육계 카르텔 혁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유인촌이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장원재 박사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